저자 문요한은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12권의 책을 낸 유명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의 고민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시대를 막론하고 꾸준히 출판되는 책이 있습니다. 부에 관한 책과 관계에 관한 책입니다. 어떤 저자는 관계에 관한 한 우리 모두는 서툴다는 전자에서 시작하라고 합니다. 모두가 내 마음 같다면 다단계 사업은 대박이 나겠죠. 모두가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생기고 자본주의가 이만큼 발달해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자는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사람으로 되어간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건 인간의 사고가 고정된 게 아니라 얼마든지 변화하고 발전 가능하다는 것에 주목을 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고는 하지만 이건 남을 고치지 못한다는 뜻이지 자기 자신은 얼마든지 고쳐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고치려면 스스로를 돌아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요새는 세상이 바뀌어서 너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라. 네 꿈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잘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요. 의외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는 대답이 많답니다. 왜 그럴까요? 시키는 대로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농경시대나 산업화 시대는 어른들이 하는 말만 따라가면 되었으니까요. 전체주의 교육을 받은 부모나 사회는 그게 당연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체주의 시대가 아니라 개별화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사회에서 수평적인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다면 아이와 이야기를 나눌 때 네 마음은 어땠어? 하고 아이가 자기 생각을 들여다볼 기회를 자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책의 키 메시지는 바운다리 심리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천하를 다스리는 일도 가정을 다스리는 일도 수신이 제일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관계의 첫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로 살아가는 일이 마음에 드는가? 이때는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맨몸에 나와 나 자신의 관계입니다. 테스 형이 던진 말 아시죠? 너 자신을 알라는 말. 너가 누구냐라는 물음에 바운다리를 건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방 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자는 사람마다 관계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 틀을 한번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이 관계의 틀은 유년 시절의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걸 애착 손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엄마도 뭘 모르고 아이를 키우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도 엄마에게 애착 손상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러시아 민속 인형 마투료시카처럼 이유가 다 있는 거지요. 부모의 기질이라는 것도 있고 또한 아이도 타고난 기질이 있는데요. 순한 아이는 누가 키워도 무난하게 자라고 까다로운 아이는 누가 키워도 애착 손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특히 과도한 불안 성향을 가진 유전자를 타고난 아이는 어려서나 성인이 되어서나 관계가 힘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자는 관계의 자기 결정권을 되찾는 출발선을 바운더리라고 정의를 합니다. 바운더리는 자아의 울타리가 자기를 보호할 만큼 충분히 튼튼하되 동시에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을 만큼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예로 책은담에 나오는 해미불암이라는 말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데요. 바다의 해산물은 먹어도 짜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회가 바닷물처럼 짜다면 우리가 회를 먹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바다에 풍덩 빠져서 사는 생선을 사다가 먹으려면 소금을 쳐야 하잖아요.
고기가 사는 몸 바깥에 물은 짜지만 고기의 몸 안은 짠물이 들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내가 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영향에 물들어서 점령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나를 지키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나는 어떤 유형이고 또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인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수능형 돌봄형이고 제 남편은 지배형 돌봄형이었는데요. 누구나 완벽하게 지배형이다 아니면 완벽하게 수능형이다 이건 아니고 조금씩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애착 손상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는 신의 영역이잖아요. 바운더리가 건강한 사람보다 바운더리가 울퉁불퉁하게 못생긴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내가 어떤 스타일인가 알고 나면 내 말만 다 맞다고 우기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만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니고 균형감 있는 시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나만 위하는 사람, 나를 위하는 사람, 나도 위하는 사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균형감 있는 사고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친밀하다는 것은 바운더리를 더 열어가는 일이지 바운더리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상대의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행위로 인한 내 감정을 표현하라. 인간이랑 평생 가까워지면 멀어지고 싶고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싶은 고슴도치 딜레마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에게는 적절한 애착 손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적절한 애착 욕구의 자질이 세상을 헤쳐나갈 독립심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윤영기의 경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내면과 관계를 지배한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이건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내 새끼만 잘 되면 된다는 문화가 결국 내 새끼도 남의 새끼도 다 힘들게 만들었고 나만 사랑하느라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상호 존중이 없는 문화에서는 개인만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유엔이 발표하는 행복지수에 북유럽 국가들이 해마다 최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공동체 의식이 발달해 있기 때문이랍니다. 자본주의 정점에 있는 유대민족이 나눔에는 사회주의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개인도 국가도 균형감 있는 사고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마지막입니다. 저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바운더리가 건강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애착 손상이 된 내 안의 아이가 울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아이를 잘 달래서 함께 나이를 먹는 멋진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유튜브를 만드는 진한한 작업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 책은 보도셰프의 돈인데요. 책 제목이 대놓고 돈입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시인의 도서관이었습니다.